리부동산 이재선입니다. 임대차 계약 이거는 알고 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계약서를 볼 수는 있는지 잘 쓸 수는 있는지 김경미 소장님 모시고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네.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알맞은 그 집을 이제 구해서 자, 이제 선택은 했다. 네, 선택을 했다. 그리고 소장님 통해서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그 등기사항 증명서랑 예.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 예. 공부를 확인을 하고 주인분이랑 신분증이랑 계좌번호랑 다 맞춰가지고 이제 예. 중개사분 중간에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잖아요. 예. 그때는 위약금식으로 이제 가계약금 보통 얼마 넣으시고 이제 본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준비해 오실 때는 이제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송금 가능하게 계약금 넣어야 되니까. 아, 계약금을 준비해 맞아, 오셔야 맞아. 계약금을 한 번은 계약금을 안 준비해 오셔가지고 임대인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제 신분증 도장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도장이 이제 없으시면 지장도 하시면 돼요. 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도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임차인이 사인하는 것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안 어. 받아주셨는데 특이하게 네네. 전세는 아까 전에 브라인드라든가 커튼 같은 경우에는 안 해주는 분위기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 이제 월세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세는 이제 브라인드까지 다 네네. 왜냐면 그걸 따로 떼가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니까 월세를 계속 놓으시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던 거를 가지고 와도 잘 안 맞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전세 세입자분이 이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집을 꾸미는 것도 그렇고 꾸미는 것도 자 2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기 보통 이게 세세히 확인을 하지 안 않는데 하죠. 네네. 한번 확인해 보고요. 2조가 이제 전속 기간이네, 그죠? 이거는 그 임대차 기간. 뭐 요즘에는 또 전세가 요즘에는 어떻게 이제 2+2 네네 2+2라서 2년을 먼저 적고 그리고 예. 이제 자기가 갱신 요구권을 하면 이제 그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안 하고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가면 한 4년이나 뭐 5년이나 이렇게 뭐 할 수도 얘기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서로 합의가 되면 아. 저는 3년을 만약에 본인이 분양권을 받아서 이제 3년 뒤에 저쪽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내가 3년을 원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 그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3조는 이제 용도 변경 중요한 건 전대 네네. 제가 이제 전세로 왔는데 네. 이걸 또 누구한테 네네. 세를 놓는 거잖아요. 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 혹은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4조를 볼게요. 계약의 해지. 3조를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월세일 게 연체를 했을 때 이제 계약에 해지할 수 있다. 뭐 그런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들어가죠. 보통 이제 월세가 2기. 연속적인 2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연체를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냈어요. 근데 다음 달에 또 안 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2기가 아니고 그렇죠. 한 그게 번 굉장히 두 번. 중요합니다. 여기서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모르시는 있는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정상적인 날짜에 월세를 지불하지 못했다. 네. 그게 이제 2번 정도 그런 네. 일이 발생되면은 임대인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해지할 있는 수 권리가 있다. 이제 생기는 네, 거죠. 네. 계약의 종료. 5조에서 5조입니다. 보면은 그냥 예. 원상 회복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약이 종료되면은 그 있었던 상태로 원상 회복해줘야 된다. 그 내용은 보통 우리가 다들 이제 밑에 특약 사항에 적거든요. 적는데 이제 그 내용도 다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상에 부동산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조 계약의 해제.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동시이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런 거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예. 보통 이런 내용이 이제 매매 정도에 들어가는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의 해제까지 했고, 네. 7조가 요게 이제 채무 불이행 그리고 손해배상이네요. 아까 전에 이제 나왔는 그런 부분인데, 네네. 근데 별도의 이제 약정이 없는 한은 계약금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을 계약금을 걸고 입주하는 날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5천만 원을 걸었는데 꼭 그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됨으로 해서 내가 받는 손해가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계약금만 가지고는 그 손해를 이제 다 배상할 수 없을 때는 더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까? 네네, 그런 내용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약속돼 있는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그게 이행을 안 했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8조. 요게 이제 우리 김경미 소장님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 그죠? 중개 보수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에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아, 계약이 불이행된 거는 중개사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담당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네네.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하는 걸로 그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현실 상황에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사실 법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이제 몇 프로를 한다. 네. 그리고 구조 보시면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공제 증서 같은 경우 드리고 그다음에 뭐 확인 설명서 이제 작성하고 증서를 드려야 된다. 뭐 예. 그런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 특약 사항을 보시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상호 협의해 가지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 사항은 위에 있는 조항에 민법에 그 있는 조항보다 사실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약사항을 적는 이유가 전세자금 대출을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키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해주고 협조해줘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은행에 서류를 다 이렇게 넣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질권 통지서도 보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임대인분이 동의를 하고 협조해야지 그런 게 실행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전세권 설정을 할 때 임대인분이 서류를 떼줘야 되거든요. 인감증명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동의하고 협조를 해줘야 된다. 임대인분이랑 임차인분이 세세적으로 협의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이 특약상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전세면 월세든 간에 본인이 이제 보증금을 이제 지키는 걸로 그 전입신고랑 이제 확장일자를 받고 이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시면 되거든요. 이 계약서를 들고 뭘 들고 계약서랑 신분증? 네, 계약서랑 신분증인데 세대주 그 신분증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대원이 대신 가도 돼요. 집이 있는 주소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를 들고 신분증이랑 들고 가면 전입신고하는 신고서를 써요. 그리고 뒤에 계약서 뒤에 확정일자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뒤에 도장깡 찍어주고 600원 정도 금액이 들고 그렇게 해서 잔금을 하고 나면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이라는 거가 생기거든요. 자기가 이 집에 계약했던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이제 순위가 자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거고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 날짜에 따라서 그리고 이 대항력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고 신청하고 난 뒤에 그 다음 0시에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다음날 0시에. 그리고 만약에 못 가시면은 전입신고 못 가시는 분들은 정부 24회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접속해서 정부 24. 정부 24. 여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뭐 등본이나 이런 거 때는 온라인 사이트인데 거기서도 이제 전입신고가 간단하게 가능한 거죠. 보통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랑 전세권 설정이랑의 그 차이를 물어보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이제 본인이 살면 대항력을 가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와 그 전세권 설정했을 때 효력은 똑같아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비용에 그 보증금 1억에 대한 그 법무사님 오셔서 하시는 1억에 비용이 30만 원. 그 정도.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게 비용이 발생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건축물의 가격이. 근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건물에 대한 가격에서 만약에 경매를 넘어갔다면 그 순위를 따져서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금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기가 살고 있는 대항력을 가진다면 토지 건물 합쳤는 금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차이가 납니다.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가 됐어요. 네. 앞에 이제 대출금이 없는 거예요. 1순위가 됐었어도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해세가 뭐냐면 이 집에 해당하는 세금이거든요. 이 집에 해당하는 세금이 1순위인 내 임차인 나보다 먼저인 거예요. 영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국세를 집주인이 안 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으셨는데 제사님이 예. 상속을 받으셨는데 상속 받았거나 아니면 소득세나 법인세나 예. 세금을 안 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경매로 그 집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선순위 제가 제일 1순위로 했다 하더라도 세금이 그게 우선이다. 세금이 우선인 거예요. 아. 당해세라는 게 우선인데 예. 만약에 이제 그분이 우리가 중개를 할 때 임대인분이 집이 몇 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제가 중개할 때는 한두 개씩밖에 없고 다주택자 해봤자 뭐 한 네다섯 개 정도인데 예. 만약에 100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임대인분한테 계약서를 쓸 때 국세 완납 증명서나 아니면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김경미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는 법, 그리고 작성하는 법, 그리고 나의 소중한 전세금, 이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지내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리부동산은 많은 정보와 그리고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